안녕하세요, 재영TV입니다. 오늘은 귀감의 언어 5번째 주제를 이야기할 시간이군요. 오늘 들려드릴 글귀는 상대방의 말을 지적이 아닌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입니다. 지적은 사전적 의미로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하는 것이고요. 가르침은 도리나 지식을 알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적과 가르침, 둘은 같다기보다는 좀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는 두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가르침은 그래도 온화한 느낌이 많이 들죠. 둘 중에 선택하라면 가르침이 100% 나은 선택일 겁니다. 이렇듯 같은 말이라도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이냐 혹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냐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말은 180도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지적이냐 가르침이냐를 두고 구분하는 제일 큰 요인은 아마도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세게 하거나 공격적으로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지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서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 말투가 평범하게, 톤도 평범하게 말을 했다 해도 결과가 같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얘가 나를 매기려고 하는 건가? 일부러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최소한 공격적인 사람과의 대화처럼 격양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태도를 바꾼다면 적어도 지적 100%가 되지는 않겠죠. 적어도 어느 정도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적과 가르침 두 경계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된다면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죠. 그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사람이고 누구나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화는 결국 감정 싸움으로 해결을 하지도 못한 채 서로의 신뢰로 이어진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네가 선생이야? 누가 누굴 가르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그냥 조언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저 사람이 보기에는 난 그렇구나, 혹은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주었구나 라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경우로 양쪽의 잘못이 있을 때 자신만의 잘못을 가리키며 저를 굴복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답이 쉽게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뭔가 상황 전체를 보고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가서 해결하려는 사람이구나, 딱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전 그냥 제가 사과하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를 안 맺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감흥 없이도 이런 이야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언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과정으로 내가 좀 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아끼고 신뢰하는 만큼,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을 아끼고 신뢰하는 만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가르침으로 승화된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자존심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자존심이 강한 존재라는 걸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의 말로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단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런 일들이야 사람이면 당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는 듯한 언행이 불쾌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행동들이 사람의 자존심을, 마음을 건드리게 되죠. 하지만 나의 자존심이 한번 간섭당한 걸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온, 적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표출되는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불러일으킬 상황과 상대방에게 알릴 감정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결과를 자신 혼자 안고 가야 합니다. 흔히들 싸우면서 화해하고 그러면서 우정이 돈독해진다 하잖아요. 허나 사람이 싫어하는 마음을 표출했는데 과연 미안함을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미 서로에게는 멀어진 시간만큼의 상처가 쌓여있을지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이 상대방의 말을 지적이 아닌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10대를 지나면서 대학, 그리고 성인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고 학생을 지나면서 직장, 그리고 사회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고 세상은 그 부족함을 외면에서부터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 저의 부족함을 탓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시켜주는구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라는구나. 특히 제가 직장 생활 해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과 팀의 유지를 위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 때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사회에 나와서는 어쩌면 세상과의 타협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우리에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적이냐, 가르침이냐, 그 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곁에 있던 만큼 우리를 잘 알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말들의 형태가 온전할 수도 혹은 서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있었을 겁니다. 고개를 숙여가며 그들보다 낮은 자세로 이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말을 전해준다는 그 생각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지인의 말을 가르침으로 수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글귀, 상대방의 말을 지적이 아닌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라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영TV였습니다. 안녕!